이게 뭐예요? 수진아, 준호. 아빠 이름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 이게 뭐냐고요?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앉아. 천천히 얘기하자. 싫어요. 지금 당장 말해요. 아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응.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미안해, 수진아. 20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수진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살아있는데, 어디선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수진아,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진아, 잠깐만 엄마 휴대폰 좀 써. 나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으며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다. 왜요? 제 폰 있는데. 충전기가 고장났잖아. 새로 사올 때까지 엄마 거 쓰렴. 그러고 보니 내 휴대폰은 아침부터 충전이 안 되고 있었다.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다. 할 수 없이 엄마 휴대폰을 받았다. 비밀번호 뭐예요? 0317 네 생일. 엄마는 웃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엄마 휴대폰을 켰다. 잠금 해제하고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다. 지수야, 나 폰 고장나서 엄마 폰으로 연락해. 충전기 살 때까지. 답장이 금방 왔다. 알았어. 그때였다. 띠링, 메시지 알림이 떴다. 화면 상단에 작은 창이 나타났다. 나는 무심코 그걸 봤다. 발신자 준호, 보고 싶다.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준호. 그 이름. 나는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대화 내용이 보였다. 잘 지내? 응, 괜찮아. 수진이는?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보고 싶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오후 2시 47분. 10분 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준호. 내 아버지 이름.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내 아빠. 수진아, 저녁에 뭐 먹을래?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수진아? 아무거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메시지를 봤다. 위로 스크롤했다. 대화 내용이 계속 나왔다. 1달 전, 2달 전, 3달 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다. 요즘 힘들지? 괜찮아. 견딜만해.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잖아.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엄마. 응? 엄마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있었다. 당근, 양파, 고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돌아섰다. 휴대폰 화면을 봤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이 바닥에 떨어졌다. 톡 소리가 났다. 수진아. 준호. 아빠 이름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는 말이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게 뭐냐고요?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보았다.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알았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앉자. 천천히 얘기하자. 싫어요. 지금 당장 말해요. 아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무겁게. 응. 그 한 글자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미안해, 수진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우는 거지? 거짓말한 사람이 왜? 20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났다. 나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추석 때마다 산소 가서 절했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이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살아있는데? 어디선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엄마가 다가오려고 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진아,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평생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쿠션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아빠가 살아있다. 엄마가 거짓말했다.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밖에서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문 열어. 제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지만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는 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 하지만 내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 3%.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지수야,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 곧 답장이 왔다. 무슨 일 있어? 말하기 힘들어. 그냥 오늘 좀 있게 해줘. 그래 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나는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문을 열었다. 엄마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붉게 부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디가? 친구 집이요. 수진아. 지금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엄마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가 복도로 나오는 게 보였다. 수진아. 나는 눈을 감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내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걸었다. 계속 걸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1%가 됐다. 그리고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친구 집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것. 수진아, 괜찮아? 지수가 옆에 누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인지 말하고 싶으면 말해. 아니면 그냥 있어도 돼. 아빠가 살아있대. 뭐? 지수가 벌떡 일어났다. 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엄마 휴대폰, 준호라는 이름, 보고 싶다는 메시지. 미쳤다. 그럼 내 엄마가 20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응. 왜? 이유가 뭐래? 모르겠어. 말도 안 하고 나왔으니까.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너 지금 엄청 힘들겠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없는 딸로 20년을 살았잖아. 초등학교 때 아빠 직업 쓰는 숙제 있을 때마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썼어. 중학교 때 아빠 없어서 놀림받았어. 고등학교 때 엄마 혼자 돈 버느라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미안했어. 눈물이 났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아빠는 어디선가 멀쩡히 살고 있었다고? 수진아, 나는 뭐야? 거짓말 속에서 자란 바보야? 지수가 나를 안았다. 나는 지수 어깨에 기대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 엄마가 아침을 차려주셨다. 토스트, 계란, 우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한테 연락은 해야 하지 않을까? 지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싫어요.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걱정할 자격 있나요? 평생 거짓말한 사람이.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독했다. 지수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내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엄마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 엄마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이유로 거짓말이 정당화돼요? 지수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다. 엄마를 만나야겠다고. 하지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중립적인 장소에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다. 지수 휴대폰으로. 엄마, 저 수진이에요. 오늘 오후 3시에 집 앞 카페에서 만나요. 설명해 주세요. 모든 걸.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다. 알았어. 꼭 갈게. 고마워, 수진아. 오후 3시.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 힘들었다. 3시 5분 엄마가 들어왔다. 초췌했다. 머리는 묶지도 않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앞에 앉았다. 나는 엄마를 똑바로 봤다.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는 살아있어. 알아요. 그래서 왜 거짓말했냐고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킨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짓말로 날 지킨 거예요? 수진아, 목소리 좀. 싫어요. 20년 동안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날 지켰다고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가 위험한 일에 연루됐었어. 너 5살 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표적이 될 수 있었어. 너도 엄마도. 그래서요? 아빠가 결정했어. 스스로 사라지기로. 죽은 사람이 되기로.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는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비밀을 지키겠니? 아빠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는 아빠를 찾으려고 했을 거야. 그럼 우리 모두 위험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안전한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아. 하지만 많이 나아졌어.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 무덤 만들고 제사 지내고 나보고 아빠 없는 애로 살라고? 수진아, 그럼 나한테 평생 거짓말한 거잖아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넌 살 수 있었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는 계속 말했다. 엄마도 힘들었어. 매일 밤 아빠 생각하면서 울었어.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그럼 저는요? 전 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 해요? 20년이에요, 엄마. 20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아빠 얼굴은 더 보기 싫고. 수진아,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당분간.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엄마도 믿을 수 없었다. 아빠는 어디선가 살아있지만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지수네 집에서 계속 묵었다. 지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받아주셨다.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누구지? 아빠를 닮은 부분이 있을까? 엄마는 늘 너 아빠 닮아서 고집이 세다고 했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을까? 아빠를 모르면서 어떻게 닮았다는 걸 알아? 직장도 며칠 쉬었다. 상사한테 가족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지수가 밤마다 내 옆에서 잤다. 악몽을 꿀 때마다 깨워줬다. 수진아, 괜찮아. 꿈이야. 하지만 깨어있는 것도 악몽 같았다. 엄마한테서 매일 문자가 왔다. 지수 휴대폰으로. 수진아, 밥은 먹니? 잘 자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지수 휴대폰을 들었다. 엄마 휴대폰에 저장된 준호 번호를 봤다. 손이 떨렸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아빠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분 후 답장이 왔다. 수진아? 눈물이 났다. 아빠였다. 정말 살아있는 아빠였다. 네, 저 수진이에요. 어떻게 이 번호를? 엄마 휴대폰에서 봤어요. 한참 답장이 없다가 왔다. 미안하다. 나는 울면서 답장을 쳤다. 왜 그랬어요? 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엄마한테 들었니? 대충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수진아,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한 번도 안 보러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 매일 보고 싶었어. 그럼 왜요? 왜 안 온 거예요?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엄마 말이 맞아. 나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도 너만큼 힘들었어. 전 엄마가 밉지 않아요. 그냥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얼굴 궁금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사진이었다. 중년 남자의 얼굴. 주름이 있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이게 아빠야.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내가 닮은 부분이 있었다. 눈매, 코, 입모양. 만나고 싶어요. 수진아, 안 돼요? 지금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럼 만나요. 제발이요. 한참 답장이 없었다. 5분, 10분.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알았어. 하지만 엄마 몰래. 엄마가 알면 안 돼. 왜요? 엄마가 반대할 거야. 아직 시기상조라고. 알겠어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한강공원 반포 쪽. 오후 3시. 알겠어요. 수진아, 정말 보고 싶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아빠를 만난다. 20년 만에. 다음 날부터 나는 세어보기 시작했다. 토요일까지 5일, 4일, 3일.
지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 목요일 밤 엄마한테서 또 문자가 왔다. 수진아, 엄마 한 번만 보자. 제발. 나는 처음으로 답장을 했다. 아직은 싫어요. 엄마의 답장이 금방 왔다. 알았어. 기다릴게. 엄마가 사랑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금요일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아빠를 만난다. 20년 만에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할까? 아니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을까? 새벽 4시가 돼서야 잠들었다.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아빠가 나를 안고 있는 꿈. 하지만 아빠 얼굴은 흐릿했다. 토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다.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엄마가 사준 원피스를 입었다. 그러고 나서 후회했다. 엄마 생각이 났으니까. 오후 2시 집을 나섰다. 지수한테는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만 했다. 지하철을 타고 반포역으로 갔다.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3시가 됐다. 약속 장소는 벤치였다. 나는 그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3시 10분, 15분, 20분. 아빠는 오지 않았다. 혹시 길을 잘못 알려준 건가? 문자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거기 서 있던 건 아빠가 아니었다. 엄마였다. 엄마.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뛰어온 것 같았다. 여기서 뭐해요? 아빠 만나러 왔지? 엄마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빠한테 연락했어. 너 오지 말라고. 뭐요? 아직 만나면 안 돼. 위험해. 엄마가 무슨 권리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아빠 만날 권리 있어요. 수진아, 제발. 평생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또 막아요? 대체 왜요? 엄마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손 떼요.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나는 뛰기 시작했다. 엄마가 뒤에서 쫓아왔다. 수진아, 멈춰.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뛰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자전거를 피하며 계속 뛰었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어느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돌아봤다. 엄마가 멀리 서 있었다.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엄마가 바닥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발걸음이 저절로 돌아갔다. 엄마에게로. 엄마.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왜요? 왜 아빠 만나면 안 돼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서. 엄마는 아빠랑 문자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되고 나는 안 돼요? 그건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나를 지킨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막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수진아,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아빠한테 물어볼게. 만나도 되는지.
엄마가 문자를 보냈다. 우리는 답장을 기다렸다. 5분 후 답장이 왔다. 엄마가 휴대폰을 보더니 나를 봤다. 아빠가 만나자고 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도 함께 가야 된대. 알겠어요. 다음 날 일요일,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엄마와 나는 말이 없었다. 엄마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만 봤다. 카페에 도착했다. 엄마가 먼저 들어갔고 나는 뒤따랐다. 카페 구석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으로 본 그 얼굴. 아빠였다. 아빠는 우리를 보고 천천히 일어났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아.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가 내 등을 살짝 밀었다. 가봐. 나는 천천히 아빠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빠가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보고 싶었어, 수진아. 나는 아빠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었다. 아빠, 많이 컸구나.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아빠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다. 엄마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봤다. 엄마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아빠는 커피를 시켰고 나는 따뜻한 차를 시켰다. 왜요?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아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잘못된 일에 연루됐었어. 회사에서 일하다가. 무슨 일인데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 아빠를 노렸어. 그리고 너희 엄마와 너도. 아빠가 엄마를 봤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선택해야 했어. 도망치거나 아니면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래서 죽은 척 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아빠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너희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가짜로 사고 낸 거예요? 응. 경찰 아는 사람이 도와줬어. 아빠 차가 사고 났고 시체는 신원 확인이 안 되게 불탔어. 미쳤네요. 수진아. 20년 동안 날 속인 게 그렇게 쉬웠어요? 아빠가 고개를 숙였다.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어. 매일 너 생각했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위험했어.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안 위험한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눈빛을 교환했다.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아.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평생?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다리라고요? 20년도 모자라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페 직원이 쳐다봤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요. 수진아.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불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밖에서 숨을 크게 쉬었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얼마 후 엄마가 나왔다. 수진아.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어떻게 혼자 가? 차 타고 가자.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수진아. 엄마, 제발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조심해서 가. 네. 나는 걸어서 큰 길로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차에 타서 창밖을 봤다. 아빠를 만났다.
진짜 아빠를.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20년이 너무 길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집으로 돌아갔다. 지순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엄마는 아직 안 돌아왔다. 아빠랑 더 얘기하고 있나 보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어릴 적 붙여뒀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었다. 아빠랑 같이 붙였다고 엄마가 말했었다. 그것도 거짓말인가? 아니면 진짜일까?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돌아왔다. 엄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들어가도 돼? 응. 엄마가 들어왔다. 내 침대 옆에 앉았다. 아빠랑 얘기 많이 했어. 그래서요?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미안하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끝까지? 좋아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너 5살 때였어. 아빠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어. 아빠가 상사의 비리를 알게 됐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고발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상사는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 조직폭력배들. 나는 엄마를 봤다. 어느 날 밤 우리 집에 괴한들이 왔어. 너는 자고 있었고 엄마랑 아빠는 거실에 있었어. 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딸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는 그날 밤 결정했어. 사라지기로. 죽은 사람이 되기로.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고. 엄마는요? 엄마는 동의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어. 미친 짓이라고 했어. 하지만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오더라고. 검은색 차가. 그때 엄마는 알았어. 아빠 말이 맞다는 걸. 그래서 거짓말하기로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수진아. 보호였어. 보호라고요? 나는 손을 빼냈다. 20년 동안 날 속인 게 보호예요? 넌 5살이었어. 비밀을 지킬 수 없었어. 만약 내가 아빠 살아있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럼 우리 모두 위험했어. 엄마가 울었다. 그래서 엄마는 너한테 아빠는 돌아가셨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거짓말이라도 해야 넌 살 수 있었어. 하지만 엄마, 나는 말이 막혔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엄마도 힘들었어. 매일 밤 아빠 생각하면서 울었어. 너 보면서 미안했어. 아빠 얼굴 기억 못한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엄마가 내 어깨를 안았다. 그래도 엄마는 참았어.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 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엄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거짓말했다고, 배신했다고. 괜찮아. 화낼만 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물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빠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해요? 아니, 곧 끝날 거야. 아빠가 고발했던 그 사람들 다 잡혔어. 경찰이 수사했거든. 정말요? 응. 몇 달 안에 재판 끝나면 아빠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진짜로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나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이제 정말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도 숨는 것도? 응, 끝나.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응, 엄마가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제는 알아요. 엄마도 아빠도 날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엄마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다. 엄마, 응? 다음에 아빠 만날 때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꿈을 꿨다. 아빠, 엄마, 나 셋이 함께 웃고 있는 꿈. 행복한 꿈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엄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밥. 일어났니? 밥 먹자. 응. 식탁에 앉았다. 엄마와 나 둘이서. 하지만 곧 셋이 될 거였다. 아빠가 돌아오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켰구나. 거짓말로, 침묵으로, 희생으로. 그게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엄마의 선택을, 아빠의 결정을,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엄마, 응? 고생 많았어요. 엄마가 웃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수진아, 20년 동안 혼자 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됐어.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잘해줄게요. 우리 딸 다 컸네. 우리는 웃었다. 함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